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벌써 8월의 두 번째 날인데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가 거세게 오며 상당히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참 겨울이 오면 여름이 왔으면 좋겠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왔으면 좋겠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내 마음같이 되는 것 하나 없는데 투자라도 잘 되면 좋으련만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슬슬 상승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조금 상승하면 또 하락하고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에는 새로운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석유 수출국 기구이죠. 오펙의 신임 사무총장의 경우는 산후량 합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하이탐 알가이스라는 신임 오펙 사무총장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발언으로 미국이 요청한 증산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알가이스 총장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오펙은 세계 에너지 지도에서 크고 중추적이며 영향력이 큰 참가자인 러시아와 경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와는 무관하게 산후량 합의에서 러시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죠. 이 인터뷰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최근의 유가 상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모든 데이터는 가격이 전쟁 이전부터 서서히 점증적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석유 추가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시장에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완전히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서방 국가들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다면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과 뭔 상관이냐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3일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알가이스 총장의 언급이 영향을 주며 산유국들이 증산 규모를 추가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에 현재 유가 가격 또한 다시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어 경제 위기에 대한 고조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다가오는 3일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부터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양국 긴장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라고 불리우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중국의 경우는 계속해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도 있다라는 위협까지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것이 사실상 확정이 되는 분위기 속에 중국의 관영지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다면 미 패권주의의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위협을 한 것인데요. 말 그대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난 1996년 대만 해협 위기 이후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다라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과 대만의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르면 2일 저녁 3일 오전에는 대만에 도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온 백악관 또한 정말로 간다면 펠로시 의장을 위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상태인데요. 이 중국 외교부의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을 향해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가는 것에 대한 엄중한 우려와 입장을 밝혔다 이야기를 하며 간다면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펙은 러시아 편을 들어주며 가지 말라는 대만에 방문할 예정인 펠로시 의장으로 인해 다시 한번 군사적 위기감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 상승의 길만 보이던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공포감이 돌고 있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 증시 또한 다우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하락 마감하며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이에 여전히 비트코인의 상승 시그널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보유 비트코인 변화율 역대 네 번째 0.1을 돌파하였다. 이는 바닥 시그널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팔로워 약 38만 명을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테크 데브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1년 이상 장기 보유자들의 비트코인 변화율이 0.1을 돌파했다. 2010년 이후 11년간 해당 수치가 0.1을 돌파한 건 4차례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팔 사람들은 모두 다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갈 곳도 없다는 뜻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의 POS로의 업데이트에 관한 기대감이 한층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9월 19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불안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얼마 전 에이다의 바실 하드포크가 정상적이었다면 7월 말 마무리가 되었어야 했지만 다시 한번 연기가 되며 혹시나 이더리움 또한 연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이더리움 3주 연속 양봉, 모멘텀 강하다, 상승세 지속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약 44.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인베스트 앤서의 경우는 이더리움은 주봉 차트 기준 3주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주 이동 평균 구간인 1200달러 선을 가뿐히 탈환하였으며 50일 이동 평균 선인 1250달러도 넘어섰다. 최근엔 1600달러 선 부근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더리움의 강세의 요인 중 하나는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체된 거래소 유출 물량이다.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소 유출 이더리움 물량은 최근 13개월 중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7월 약 3만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출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 내 암호화폐 물량이 감소할수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플리프닝이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지만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의 경우 그간 수많은 사망 선고와 수많은 대체제라는 블록체인들의 공격을 받아왔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채굴이 아닌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전환, 즉 POS로의 전환을 위해 2021년 여러 번의 하드포크를 거쳤습니다. 이로 인해 일단 가스비를 나름 합리적으로 일원화하였으며 특히나 런던 하드포크를 통한 소각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하게 되었죠. 그때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여지없이 가격이 올라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승의 배후에는 이더리움이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존재의 부정이 숨어 있는데
이더리움이 더 이상 비트코인의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현재 다가오는 9월 이더리움이 펼치려는 메시지 또한 이더리움의 고유성과 함께 이제는 비트코인을 완전히 뛰어넘는 블록체인이 되겠다는 포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과의 경쟁 상대가 아닌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비교 불가한, 대체 불가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말이죠. 현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쉽사리 생각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의 이번 POS로의 전환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과장되게 하고 있다라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흥미진진한 일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최근 상승을 일으킨 것이 이에 대한 기대감 100%로 올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죠. 과연 다가오는 9월 19일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에 관한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EC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리플사와 미등록 증권 혐의로 얽히고 설킨 500일이 넘는 여정이 생각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사실은 SEC에게 인정을 받는 암호화폐 기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오늘 나온 내용부터 보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 플랫폼 INX CEO 몇 년간 SEC와 협력 타 플랫폼은 규제를 회피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SEC가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증권형 토큰 플랫폼 INX의 경우는 우리는 수년간 규칙을 지켜왔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INX는 지난 2020년 미국 SEC에 등록된 STO, 즉 증권형 토큰 공개를 완료한 최초의 회사라고 하는데요. INX CEO인 아티아 아브네리의 경우는 다른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는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며 최근 코인베이스는 청원서를 제출, SEC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SEC와 협력하고 있는 만큼 코인베이스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내용을 보게 되면 INX CEO의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리플과 SEC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소식들을 보면서 SEC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지난 2019년 말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 INX의 경우는 SEC 승인 첫 증권 토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죠. INX 거래소의 경우는 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는데 다만 거래소 모든 암호화폐 거래 내역은 일반 대중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INX 거래소의 경우는 토큰 발행 시 아예 증권처럼 사용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토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INX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거래소 이윤의 일부를 나눠 가질 권리를 받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사업을 접고 청산 절차를 밟을 때 자산을 회수하는 순서도 토큰 보유자가 일반 주주보다 더욱더 앞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게르게코인 XRP는 전혀 아니죠. XRP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리플사의 이윤을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리플사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확장한다고 해서 XRP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 점은 마음이 아픈데 무튼 또한 리플사가 없어진다고 해서 XRP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와 비슷한 발언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지난 7월 11일 하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현존하는 암호화폐 중 오로지 비트코인만이 상품이다라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의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존 디튼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증권을 판단하는 세일러의 분석에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 그는 모든 잠재적 개발자와 플랫폼 설립자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고 일부 발언은 터무니없다. 더 나은 분석이 필요하다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번 INX 거래소의 CEO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암호화폐 기업들, 코인,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모두 똑같지 않다고 말이죠. 참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사와 미 SEC 간의 기나긴 소송 참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끝날 때도 된 것 같은데 SEC의 발목 잡기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은 리플사 방면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도 충만한 상태인데 이러한 모습 속에 리플사에 대한 소송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면 XRP의 가격 급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과연 앞으로 이 소송의 향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포인트 하락한 31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그간 보여주었던 상승장이 다시금 하락장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하나 싶은 두려움이 시장을 감싸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참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전례가 없는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수십 년 만에 최대치에 도달, 역사의 기록이 될 만한 바이러스를 겪었으며 공급망에는 쇼크가 오고 있는 상태이죠. 참 어찌 보면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장인 것이 맞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이 보일까도 싶죠. 그렇지만 다른 건 확신할 수 없어도 암호화폐 시장만큼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바로 이 시장은 더욱 성장하며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히려 지금의 가격대에서 여유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매수하며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던 개수를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 마켓이 끝이 났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망한 시장 뭐하러 더 투자를 하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정말 끝이 난 시장일까요? 더욱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미래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이 시장이 과연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를 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비관론이 있을 때가 좋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비관론은 가격을 싸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